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는 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실제로 뭐 제 친구 얘기를 좀 말씀을 길게 좀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관련돼서 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 드릴까 싶습니다. 자, 제가 어제 조금 느낀 건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옛날에, 저 역시도 그래왔고, 이 손실 나는 부분들, 손절 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두려워하죠. 아마 지금 시장에 주린이라고 불리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또 그런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자, 이거 우리 손절매를 간혹 가다가 안 치고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행히도 주식시장에서는 이 때로는 피치 못하게 손절매를 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만 원짜리 주식을 사서 10%를 먹으면 11,000원이 돼요. 근데 거기서 10%가 깨지면 9,900원 밖에 안 됩니다. 또 그 반대로 계산을 해봐도 만 원짜리 주식을 사요. 그래서 10%가 깨졌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9,000원이 되죠. 거기서 10% 수익이 나면 역시 마찬가지 9,9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세금 있죠. 수수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해서는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럼 수익이 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지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그겁니다. 손실은 짧게 가셔야 돼요. 뭐 10종목해서 10종목, 100종목해서 100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저 역시도 불가능하고요. 또 워렌 버핏 아시잖아요. 뭐 얼마 전에 항공주 손절매 막 친 거. 자, 근데 워렌 버핏은 손절을 좀 크게 친 것 같아요. 근데 이 손실이 날 때는 짧게 나고 수익을 길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자, 뭐 수익 날 때 10% 수익이 나고 손실 날 때 5% 손실이 나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계좌가 커져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등한시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세요. 보면 뭐 저 꼭대기 있는데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막 쫓아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워렌 버핏의 첫 번째 원칙이 돈을 잃지 마라, 원금을 잃지 마라 이거라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이거랍니다. 그만큼 이게 손실이 나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 50%가 깨지면요. 여러분들 그거는 계좌가 또 따블이 나야 그 50%가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하고 수익이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자기 각자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표 수익률이 뭐 10%다. 그러면 나는 이 반드시 그 목표 수익률이 있고 난 다음에 손절 라인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손절 라인도 정해 놓으시고 또 그거는 칼같이 지키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 보면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계좌가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계좌가 커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좀 확신이 드는 그런 쪽이 있으면 또 과감하게 배팅하는 그런 강단도 필요하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많은 그런 자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조금, 뭐, 나 조금 알아.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하얀 백지가 아니죠. 얼룩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하얀 백지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쁜 그림을 그냥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조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해외 시장 동향 조금 보면요. 미국 시장 쪽을 보게 되면 어제 또 극단적으로 보여졌죠. 다우는
하락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떨어졌어요. 뭐 한 1.3% 정도 빠졌으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우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나스닥 쪽에 있는 것들이 그 기술주들 위주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올라왔죠. 계속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이 나스닥 쪽에 있는 기술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한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주식시장은 세상을 따라가고, 그런데 나만 동떨어져서 다른 데 있다라면 이거는 소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100년 전에 다우지수에 상장돼 있던 종목 중에 지금 다우지수에 그대로 상장돼 있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 중에 뭐 어떤 종목들은 다른 회사에 인수돼서 뭐 이렇게 가기도 했고요. 어떤 회사들은 파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아직까지 기업 형태가 그대로 존속은 되고 있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자,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낸 게 전부 다 세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이 세상의 변화를 잘 추정을 하셔야 돼요. 자, 뉴스들을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 쪽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좀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어요.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는데 우려감이 좀 여전한 모습이었고요. 어제 미국 시장 쪽이 장 초반에 굉장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자, 요 이유는 저 앤서니 파우치 미국 감염병 연구소장이죠. 이분이 일부 주에서는 다시 경제를 재봉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재봉쇄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장 초반에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쭉 빠졌었는데, 자, 거기 또 주가가 좀 빠지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정부 당국자들이. 주가가 좀 쭉 빠지니까 또 어제는 스티브 무니신 미국 재무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딱 등장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우리 7월 말까지 이 부양책 통과시킬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다우는 낙폭을 줄이고, 그 다음 나스닥은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유력 대선 후보죠. 뭐 트럼프는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또 안 됐으면 좋겠어요, 트럼프는. 그 진짜 또람프 그거. 뭐 어쨌든 조 바이든이 저 7천억 달러 경제정책에 대한 공약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지금 반도체 시총 1위로 등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요, 2015년, 뭐 16년 이때, 15년 이때 주가가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 했었어요.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 거기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 기준으로 종가가 420달러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이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뭐 이 GPU라는 그래픽카드 요게 뭐 나중에 자율주행 뭐 이런 데도 쓰이고, 또 알파고에서 그 연산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했어요. 자, 뭡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저 반도체 섹터 시총 1위 등급, 우리는 이것도 조금 시사하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에서도 뭐 130조를 투자를 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뉴스들은 간략하게 조금 짚어봤고, 저 해외 시장 움직임 모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중화권 증시는 좋았어요. 중국이 1.39% 정도 상승 마감, 홍콩이 0.31%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대만도 마찬가지 0.18%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요거죠, 요거. 다우가 뭐 1.39% 정도 하락했고, S&P 500이 0.56% 하락, 나스닥만 나홀로 0.53% 정도 상승했고요.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32%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나스닥 10분봉을 한번 볼게요.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분봉 차트는 아까 조금 말씀드린 그대로 움직였어요.
자, 여기서 좀 올라서 시작했죠, 나스닥이. 그랬다가 앤서니 파우치 감염병 연구소장이 일부주는 다시 경제 재봉쇄에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밀렸습니다. 여기서 또 스티븐 무니신 미국 재무장관이 딱 나서서 7월 말까지 추가 보양책 통과시킬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마감됐죠. 자, 이 나스닥 같은 경우 플러스인데 움직인 모습들은, 장중에 움직인 모습들은 다우도 비슷합니다. 이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쭉 빠지는 이 과정에서 다우는 2%가 넘게 급락을 했었어요. 2%가 넘게 급락을 했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같이 좀 반등이 나와서 1.39% 정도 마이너스로 끝난 부분이니까 장중 움직임은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 보시면 나스닥은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점하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 해외 시장 움직임까지 조금 짚어봤고요.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은 어제 개인들이 한 3,100억 정도를 순 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조금 눈꽃만큼 매수했죠. 한 65억 정도 외국인들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이 2,800억 정도 순 매수하는, 기관이 2,800억 정도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연기금 쪽은 요즘은 특별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매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630억 정도를 팔았네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면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 개인들이 239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이 77억 매도, 기관이 33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요런 것들이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줬었어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얘네들 기관이나 이런 매물들 요런 거에 의해서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죠. 2,800억 정도 팔았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탄력이 약간 좀 둔했고 코스닥 시장은 좀 강한 탄력이 나왔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선물 시장도 외국인들은 한 2,700억 정도를 샀어요. 2,700억 정도를 순매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좀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고 대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옵션 만기였어요. 옵션 만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두 번째 목요일, 그러니까 목요일이 두 번째 날, 그러니까 첫 주가 만약에 금요일부터 시작하면 셋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가 되는 거고요. 목요일 이전부터 시작을 하면 이 두 번째 주가 옵션 만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몇 차례 지난주부터도 아마 이번 만기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옵션 만기였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잠잠하고 조용하게 넘어간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옵션 시장 수급은 오늘은 볼 필요가 없겠죠. 어제가 만기였으니까. 자, 일단 옵션 수급은 오늘은 조금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오늘 움직임들, 어제 움직임들 한번 짚어보고 또 전략까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굉장히 무난했던 그런 만기인 날이었어요. 자, 아침에 좀 갭으로 좀 떠서 시작했죠. 갭으로 좀 떠서 시작해서 그쪽에서 그냥 옆으로 요렇게 행보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장중에 중국 시장이 아침에 시작할 때 조금 좀 플러스권으로 시작했다가 강보합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 튕겨 올라왔습니다. 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영향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중국 시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중국 시장이 조금 올라서 시작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좀 밀렸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또 재차 반등 시도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다가 장 마감 무렵에는 이때는
미국 나스닥 선물 쪽이 보면 조금 마이너스가 나 있었어요. 마이너스로 밀리고 다우지수 선물은 좀 많이 밀렸었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뭐 조금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많겠네라는 그런 심리가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옛날에 제 오랜 회원분이 유튜브 관련해 갖고 조금 도움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분이 뭐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 너무 어렵다. 그분은 알아듣죠. 그분은 다 알아듣는데 그분 지인들이 보시기에 보고 난 다음에 야,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대요. 그래, 나름대로 좀 쉽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뭐 상황 봐서 제가 그 종목 같은 것들 뭐 장중에는 안 되죠. 장중에는 안 되고 뭐 어제 뭐 그런 거 조금 반영해 갖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장중에 보고 종목 몇 개를 좀 이렇게 찍어 갖고 장 마감 후나 뭐 아니면 따로 주말이나 뭐 매일 올려드리지 못하고요. 그런 것들은 매일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시장에 이슈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조금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그래도 뭐 구독자 안 늘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도 안 늘면 하지 말아야죠. 자, 일단 뭐 그거는 그렇게 조금 하기로 하고요. 자, 일봉 보면서 그 저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요 아침 시황은 뭐 그렇게 좀 계속하면서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조금 추가해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던 부분들을 한 달 이상 안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기술적 분석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올려드리다가 안 올려드린 것 같은데, 그 안 올려드린 이유는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 기분 나빴어요. 뭐냐 하면 그 주말에 영상 올려드린 건 제가 따로 PPT를 만들어서 또 시간도 더 들어가요. 따로 PPT를 만들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뭐 이 아침 시황보다도 한 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안 올렸는데요. 제가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저 주식 초보분들 많으시잖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으셔서 그런지 뭐 좀 안 보시는 그런 분들도 좀 많으신데,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근데 또 뭐 그래도 조회수 안 나오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죠, 뭐.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 조금 좀 힘써서 도와주시면 조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일봉이죠. 킨들 일봉인데, 자, 지금 요거예요. 뭐 21평선 2130포인트 정도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 훼손을 안 시켰습니다. 훼손을 안 시켰고, 오늘 아침에 뭐 미국 시장이 조금 혼조권으로 마감됐죠. 다우 쪽은 좀 좋고 안 좋고 나스닥 쪽은 좀 좋았고, 그러면 아침에는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될 거예요. 즉, 최근에 좋았던 언택트 섹터들, 요런 것들 위주로는 계속 좀 오늘 아침까지도 좀 좋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그 외 부분들은 조금 좀 틀리겠죠. 즉, 종목별 차별화되는 그런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문 대통령께서 뉴딜 관련해 갖고, 한국형 뉴딜 관련해 갖고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있죠. 벌써 뭐 지난주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뭐 알소프트 같은 거, 데이터 솔루션 같은 거, 이런 것들 상한가를 갔어요. 자, 상한가를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올랐을 때 쫓아가시면 안 되고, 지금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라면 늦었다고 봐야죠. 뭐 장중에 짧게 단타를 치고 나오려면 모르겠는데,
않으면 늦은 거고요.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 발표 시즌으로 본격 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 관련해 갖고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 요런 종목들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게 2분기도 좋을 거예요. 자, 요런 부분, 요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조금 보신다라면 뭐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간에는 뭐 미국 3대 지수 선물이 조금 살짝 강보합 정도네요. 자, 요게 조금 올라와 준다라면, 우리 장 시작하기 전까지 좀 올라와 준다라면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고요. 자, 요 부분은 잘 좀 추적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